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란이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테헤란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또 이란의 통신망을 모두 파괴했다고 밝혔는데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새 지도자 선출 시도도 계속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예고했는데요. 대규모 공격이 우려되고 있다고요. 네,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이 매우 강력한 타격을 입을 거라고 경고했죠. 현재 토요일 밤인 이란 수도 테헤란 동부와 남서부 지역의 주거 지역에 공습이 시작됐다는 외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나쁜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 목표물로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과 집단이 이 완전한 파괴와 죽음의 검토 대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바라는 소망은 무덤으로 가져가야 할 거라며 향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란 공격으로 피해를 본 걸프 국가들에 사과하고 공격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중동 이웃 국가들에게 사과하고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건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잠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전역에서 3,400차례의 공격을 수행했고 150개 이상의 이란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려는 시도도 계속 타격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세계에 도움을 준 거란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있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한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오늘 오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중남미 12개국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은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대내외 여론 악화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이미 핵무기를 갖게 됐을 거라며 이번 공격이 세상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f we didn't do our B-2 hit, Midnight Hammer, they would have had it 8 months ago, and they would have used it, so we did the world a favor.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서 이란의 모든 통신망을 파괴해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해군의 대규모 함정도 격파해서 해군이 끝났고 공군도 무력화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We've knocked out 42 Navy ships, some of them very large, in 3 days. That was the end of the Navy. We knocked out their Air Force. We knocked out their communications, and all telecommunications is gone.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전 미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 기지에서 이란의 공격으로 쿠웨이트에서 전사한 미군 장병 6명의 유해 귀환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일 쿠웨이트 남부 슈바이바 미군 지휘센터에서 장비와 탄약 등을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하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이후 쿠바를 겨냥하고 있는데 관련 발언이 있었죠. 네,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마이애미에서 중남미 국가 12개국 정상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란 다음에는 미국의 관심을 쿠바로 돌릴 거라면서 쿠바의 공산주의 지도부와 합의를 체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5일에도 이란뿐 아니라 쿠바 정권 교체도 임박했다고 경고를 했는데 오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But our focus right now is on Iran, and we'll do that. I would say, what will you do? Take about 2 days off, Marco? No, he won't. Maybe an hour. He'll take 1 hour off, and then he'll finish up a deal on Cuba. That'll be an easy one. 트럼프 행정부는 쿠바에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을 끊고 쿠바와 석유를 거래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쿠바를 압박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이 범죄 카르텔에 공동 대응하는 연합체를 출범하겠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서방구 중시 기조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미국이 강력한 타격을 경고한 뒤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해 도시 곳곳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유럽 각국에서는 이번 전쟁에 대한 찬반 시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강력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을 공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영국 글로스터셔 페어퍼드 공군기지에 미군 B-1 랜서 폭격기 4대가 도착했습니다. 애초 영국은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자국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했다며 불만을 터뜨리자 영국이 입장을 바꿔 허용한 것인데 곧 이란 공습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반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시위대 수천 명이 미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부당한 공격이라며 당장 전쟁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The war that Netanyahu and the Americans are conducting against the Iranian people is causing murder and mayhem in that country, but also it's threatening, it's almost already created. 반면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 등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란 정권을 끝장내자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Und für die Dankbarkeit an Premierminister Netanyahu und Präsident Trump, dass sie uns helfen, den Krieg gegen die Islamische Republik, die unser Land besetzt hat, zu beenden. 전쟁은 격화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엇갈리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 요구에 이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꿈이란 표현으로 대꾸하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최대 규모 공습을 경고한 미국에서는 다시 지상군 투입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자 이란 대통령이 국영 TV에 녹화된 연설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꿈 깨라는 대답입니다. و اینکه ما بدون قید شرط بخوایم تسلیم بشیم یه چنین خوابی رو اینا باید با خودشون به گور ببرن. 이란의 반격 작전 과정에서 피해를 본 중동의 이웃 국가들에게는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지휘관들이 목숨을 잃은 상태에서 필요한 공격을 실행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گزارش داده شد که از این به بعد نباید به کشورهای همسایه حمله بکنن به یا موشک بزنن. 이란의 공격이 자신들을 겨냥하자 군사적 반격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을 달래서 사면 초과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히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 이란이 실제로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광범위한 파상 공습과 최대 규모 공격이라는 말폭탄까지 동원해가며 이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Tonight will be our biggest bombing campaign and will do the most damage. 전쟁 개시 일주일을 넘긴 시점에서 최대 관심은 미군 지상군 투입 여부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최정예 공수부대인 제8위 공수사단의 훈련 계획이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대이란 지상전 투입설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마수드 폐지시킨 이란 대통령이 걸프 국가들을 사과하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걸프 국가들이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AP와 AFP, 로이터 통신 등은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현지 시간 7일 오후 이란의 공습으로 주택 등 건물에 불이 나고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바레인 내무부가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바레인 내 주파이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날 주파이르 기지에서 이란 내 담수화 공장을 겨냥한 공격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7일 미군 병력과 지휘관 다수가 숨지거나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군의 공격으로 바레인 마나마에 주둔한 미 해군 제5함대 소속 21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쳤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미 공군 기지에서도 약 200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혁명수비대는 주장했습니다. 이란 사태 여파를 피해 우리 국민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는 가운데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여객기들이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친지들을 만난 탑승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비행기에 탄 뒤에도 폭발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신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현수막과 꽃다발을 들고 애타게 출구를 바라보는 사람들. 중동 사태 여파를 피해 한국으로 돌아오는 친지들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하늘 보고 뭐 기도하는 수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행이 그래도 이 항공권을 구해가지고 들어오게 돼서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가까스로 열린 하늘길. 두바이를 겨우 빠져나온 승객들은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은 뒤에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한국 가족들 빨리 걱정하니까 빨리 와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빨리 집 들어가서 푹 씻고 자야죠. 급하게 임시로 증편돼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여객기는 자정을 넘긴 새벽 1시쯤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하루 금요일 비행기였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공항 주변까지 공습이 쏟아진 것도 모자라 탑승 뒤에도 비행기 안을 비집고 들어오던 폭발음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비행기 안에 탑승했는 상태에서도 역시 폭발음이나 이런 게 계속 들렸고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과 노선이 연결된 중동 공항 가운데 이란 사태로 영향을 받은 곳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 그리고 카타르 도하까지 모두 3곳입니다. 일시 중단됐던 두바이 노선 운항이 재개됐지만 결항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제도 계획된 9편 가운데 3편만 정상 운항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이란 사태로 기름값이 연일 오르면서 운전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렴하다고 알려진 고속도로 휴게소 알뜰 주유소와 도심 저가 주유소에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으로 종일 붐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한 알뜰 주유소입니다. 주유기 앞은 물론 진입로까지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곳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 후반대. 이란 사태로 훌쩍 뛰어버린 기름값 탓에 조금이라도 가격이 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차량이 몰린 겁니다. 운전자들은 주유 한 번에도 예전보다 부담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차를 가지고 가긴 하는데 좀 이거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름값도 그렇고 앞으로 그러니까 차를 좀 덜 써야죠 뭐. 유류비가 생계와 직결되는 화물차 기사들의 부담은 더 큽니다. 운임은 제자리인데 경유 가격은 며칠 새 리터당 200원 넘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부담이 많이 되죠.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일도 많지가 않은데 기름값마저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하루 일하면은 남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부담 많이 되죠. 도심 주유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보다 리터당 몇십 원이라도 저렴한 주유소는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차들로 북새통입니다. 운전자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가격을 비교해가며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을 찾아 나섭니다. 차에 타자마자 이제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해서 제일 가까운 멀리 있어도 제일 싼 주유소를 가는 게 맞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힘들게 찾으게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여파가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며 유례 없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유가.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운전자들의 고군분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중동 사태로 치솟은 기름값은 화훼 농가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봄아 어서 오라는 듯 비닐하우스 안에 갓 피어오른 새싹이 가득합니다. 이제 몇 달 뒤면 알록달록 단장하고 손님을 맞을 카라와 백합 등입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기름값이 훌쩍 뛰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우울해요.
특히 기름에 대해서 겨울 되면 솔직히 봄에는 그런데 이 겨울 되면 연료비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꽃샘 추위까지 닥친 지금 밤새 난방은 16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1년에 쓰는 기름값만 15,000리터가 넘는데 이번 사태로 난방비에만 수백만 원을 더 쓰게 생겼습니다. 겨울에만 떼는 게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다시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담이 많이 되죠. 겨울에는 벌어들이는 돈이 없으니까 더 그렇죠. 오른 건 난방비뿐만이 아닙니다. 석유로 만드는 화분과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원예용 상토 역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며 가격이 뛸까 걱정입니다. 상토만 해도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 쓰는데 이게 올라가 버리니까 한 500만 원 이상 올라가. 근데 뭐 식물값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네. 한겨울 그래도 희망을 품고 버텨왔는데 갑자기 터진 중동 사태로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유가 안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3단체는 보도자료에서 중동 정세 악화로 급등하는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급격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단체는 유가 인상 요인이 일시에 반영될 경우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주유소 가격에 분산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쿠웨이트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 등을 고려해 석유 생산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라크에 이어 두 번째인데 러시아가 중동 에너지 위기에 가장 큰 승자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쿠웨이트가 석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 KPC는 현지 시간 7일 성명에서 쿠웨이트에 대한 이란의 계속된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에 대한 위협에 따라 예방적 조치로 원유와 정제 처리량을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라크도 이란 공격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자국 최대 유전인 루마일라 유전에서 하루 70만 배럴, 웨스트 쿠르나2 유전에서 46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이 계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단기간에 상황이 진정될 기미는 당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At this point, you really can't get the oil to where it needs to go because it can't pass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So the prices could just keep going up higher and higher as more and more news comes out about shutting in production. 이런 가운데 에너지 위기의 가장 큰 승자로 러시아가 꼽히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부 트레이더가 러시아산 원유를 브렌트유보다 비싸게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도록 허락한 미국은 제재 추가 완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We may unsanction other Russian oil. The other thing Treasury can do here, Larry, is there are hundreds of millions of sanctioned barrels of sanctioned crude on the water, and in essence, by unsanctioning them, Treasury can create supply. 석유 정보 제공업체 K플러의 나빈 다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분쟁이 길어질수록 세계는 러시아산 원유와 정주해유에 대한 의존도를 늘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이란의 도움을 받았던 러시아가 미군의 위치 정보를 이란에 제공하며 중동 사태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애써 러시아의 역할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이란은 중동 전역을 상대로 한 반격 과정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정밀한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1일엔 쿠웨이트의 미군 임시지휘소를 공격해 미군 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조기 경보 레이더나 지휘 통제 시설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내 CIA 지부까지 정확하게 찾아내 공격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미국 관련 시설이나 기업들에도 연일 자폭 드론과 미사일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교한 공격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러시아가 미군 군함이나 항공기의 위치를 포함해 포괄적인 표적 정보를 이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나 중국이 중요한 변수는 아니라며 러시아 개입 의혹을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Why doesn't it matter if U.S. military is put in danger by Russia? Is that it clearly is not making a difference with respect to the military operations in Iran because we are completely decimating them. 이란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극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이란은 공격용 드론 샤헤드를 대규모로 공급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이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백악관이 공식 SNS 계정에 영화와 비디오 게임, 스포츠와 이란 공습 장면을 합성한 영상을 올려 논란입니다. 이 영상들을 본 누리꾼들은 전쟁이 장난이냐며 대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Wake up, Daddy Shom. 백악관이 미국식 정의라는 문구와 함께 올린 홍보 영상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영상은 시작합니다. 글래디에이터와 브레이브하트, 탑건과 조니, 슈퍼맨, 트랜스포머, 데드풀 등 많은 영화와 드라마 장면들이 짧게 이어집니다. 영화 속 히어로들 사이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등장하고 실제 이란 공습 당시의 적외선 살상 장면을 교차 편집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탈 컴뱃에 나오는 완벽한 승리라는 음성과 함께 백악관이라는 자막이 올라갑니다. 유명 영화들만 전쟁 홍보에 이용한 게 아닙니다. 성조기에 대한 예우란 제목으로 올린 영상은 실제 이란 공습 장면과 비디오 게임 장면을 교차 합성했습니다. 미식 축구와 야구 등 스포츠 영상도 실제 이란 공습 장면과 편집돼 실제 벌어지는 전쟁이 가볍고 장난스럽게 표현됐습니다. CNN은 트럼프 정부가 민간인 피해가 보고되는 엄중한 상황에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게임이나 영화처럼 가볍게 소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도 이 영상들이 조잡한 선전물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메시지 전달을 위해 갈수록 자극적인 요소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이 영상들에 사용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사용 허가를 받았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특히 영상에 등장하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나 브라이언 크랜스턴은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인물들입니다. 댓글에도 전쟁이 장난이냐, 역사상 어떤 정부도 이보다 더 창피하고 굴욕적인 결과물을 내놓은 적이 없다, 대망신이다 등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는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쪽의 입장과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쪽의 입장은 또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당정 사이 이견이 나온 검찰개혁이나 여야가 갈등하는 사법개혁 등을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강도 높은 메시지로 부동산 투기에 경고장을 날렸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중동 지역 위기를 틈탄 기름값 바가지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주가 조작과 공직 부패 등 이른바 7대 비정상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는데 정인용 기자가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자 중과유예 제도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못 받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에 직접 참전했습니다. 투자 투기용 1주택과 초고가 주택 등으로까지 전선을 넓혔습니다. 인기 지역으로 불리는 분당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마저 내놨는데 강력한 시장 정상화 의지를 몸소 보여준 거란 게 청와대 설명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메시지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했다는 통계가 나온 상황. 이 대통령은 다른 곳을 또 겨눴습니다. 이번엔 중동 지역 위기와 맞물려 불거진 기름값 폭등이 표적이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곤 있지만 당장 국내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는데도 가격부터 뛰어올랐다고 직격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는 곧바로, 반면 내릴 때는 천천히 국내 기름값에 반영하는 시간 차이를 악용한 폭리 행태를 문제 삼은 겁니다. 주가 조작과 부동산 투기 등 시장 교란 행위 엄단 방침을 밝혀온 이 대통령은 패가망신이란 말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휘발성 강한 주제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도 긍정 여론이 우세한 거로 나타난 만큼 민생 관련 이슈에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 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우리 사회 곳곳의 병폐와 불합리한 관행 등을 이참에 뿌리 뽑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마약 범죄와 보이스피싱, 고액 악성채나, 중대재해 등을 아예 한국 사회 7대 비정상으로 콕 집어 지목하고 근절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집권 2년차 가시적 국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사회 곳곳의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목소리엔 더 힘이 실릴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내 갈등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선 전환을 재촉하는 당 안팎 요구에 당권파가 참지 않고 맞붙으면서 대립은 연일 확전 양상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동혁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는 발언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였지만 한 전 대표는 배제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보수 재건과 서민의 삶에 더 집중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다만 배현진 의원의 당 윤리위 징계 효력이 법원 제동으로 정지된 데 대해선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한중 당권파가 이끄는 국민의힘의 현 주소다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날에도 국회에서 노선 전환을 요구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해 더 강한 메시지를 빼들었습니다. 필패 조건을 갖추고 병사를 전장에 내모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며 장동혁 대표를 직격한 건데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민심이 당에 적대적이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수도권 선거를 당이 포기한 거냐며 거듭 노선 변화를 재촉했습니다. 계속되는 지도부 흔들기에 당권파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분열이 아닌 단일 대우를 부각할 때 아니냐며 오 시장에게 확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제는 여당을 향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강력한 규탄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또 리더 자격은 시장이 아닌 당원이 정하는 것이니 내부가 아닌 외부와 싸우시라거나 당 탓은 그만하고 본인부터 반성하라는 격한 말들도 나왔습니다. 최근 당 지도부가 중진들에게 수도권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사자들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내 갈등과 낮은 지지율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경선 흥행부터 난망하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제1호 통합으로 꼽히는 전남 광주특별시장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는 강해지는 권한을 현재할 장치도 담겼는데 광주와 전남 간 광역의회 의원 수 불균형 문제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시급합니다. 김범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특별시 수준의 행정권에 자치권과 재정권 그리고 조직권까지 막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과 에너지, 문화수도, 해양 관광 등 여러 특례는 커지는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반영합니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들의 든든한 자금이 될 것입니다. 종자돈이 될 것입니다. 통합특별시 의회에는 특별시장의 커지는 권한만큼 부시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견제 기능도 마련됐습니다. 무분별한 인허가 난발로
환경 파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부시장 인사청문회와 우리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권을 반영해서 막대한 우리 권한을 가지게 될 통합 당체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마련했다라고 좀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광역의회 의원 정수 불균형 문제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인구 140만 명 광주에 23명, 180만 명 전남에 61명인 광역의원 수는 인구 비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몇몇 쟁점 사항들은 대승청 차원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지금부터는 지역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320만에 서울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 재정 규모가 될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한쪽 쏠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불이익 배제 원칙 속에 통합 특별시 의회의 역할도 막중하게 됐습니다. 광주 대통합! YTN 김범환입니다. 상반기 한미군사연습 자유의 방패가 내일부터 2주 동안 시행됩니다. 야외 훈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고 중동 사태까지 터진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매년 3월 시행되는 자유의 방패는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 숙달하는 정례 훈련입니다. 오는 19일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22건이 병행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드러난 현대전 양상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최근 전음 분석 결과와 도전적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연습은 한미가 오는 10월 계획한 전시작전권 전환 2단계 검증을 예정대로 끝낼 수 있을지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남북관계를 고려해 실제 병력을 움직이는 야외 훈련을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이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도 노출됐지만 합의한 훈련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 전쟁에 동원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이미 계획된 훈련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2건을 한미가 협의해서 최초 계획한 대로 이번 연습간 실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훈련 같은 경우는 연중 분산해서 실시한다는 말씀을.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해온 북한은 이번에도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켜본 북한이 대화 여지를 남기기 위해 수위를 조절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9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전 세계가 전력 확보 전쟁에 돌입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변압기가 없어서 못 파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3년치 일감이 이미 꽉 찼고 공장은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변압기 생산 현장에 박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0.2mm 두께의 커다란 철심이 차곡차곡 쌓이고 저마다 다른 복잡한 형태로 이어진 구리동을 근로자들이 직접 종이 절연 테이프로 하나하나 감아나갑니다. 전압을 크게 높이거나 낮춰 송전 효율성을 확보하는 전력망의 핵심 장치 초고압 변압기 생산 현장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초고압 전력을 전국 곳곳으로 보낼 수 있는 765kV 규모의 변압기입니다. 성인 남성 키의 8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모두 우리 기업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져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변압기 시장이 최대 호황을 맞으면서 이곳 공장은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전력을 먹어치우는 인공지능을 뒷받침할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면서 전력망 투자와 변압기 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원 투자와 미국 등 선진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가 겹친 것도 호재가 됐습니다. 현재 3년치 물량이 확정되어 있고 2030년 이후 분수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지역 글로벌 공급 체계 강화를 위해서 미국 알라바마 공장도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변압기 제조기업들은 최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압기 수출은 3년 전 27억 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45억 달러로 67% 늘었고 국내 변압기 3사의 영업 실적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변압기 가격은 더 치솟았고 K변압기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에서는 이례적인 20%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잘 안 만들었거든요. 당질의 변압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보니까 정부도 전력기기를 8대 수출 품목으로 지정하며 반도체를 이을 새로운 수출 효자로 낙점하고 수출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영양결핍 추정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앙상하게 마른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친모는 법원 앞에 서고서야 뒤늦게 미안하다 말합니다.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미안합니다. 겨우 20개월 된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4일 저녁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 사흘 만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아이가 영양결핍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구도소견 결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학대 정황은 없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인천에서 남편 없이 숨진 아이를 포함해 2명을 양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다른 자녀에 대한 학대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강원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층에 거주하던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신고 2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끈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중동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9일째 중동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공항과 유전 등 민간 시설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 전역에 대한 파상 공세에 나섰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한 척을 타격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7일 새벽부터 큰 폭발음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깨웠습니다. 오후까지 도심 전역에 검은 연기 구름이 자욱했습니다. 이란 내 허브 공항인 테헤란의 메흐라바드 공항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광범위한 파상 공습에는 전투기 8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탄도미사일이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시설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군사작전에 활용하던 군사학교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시에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장악한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지역도 공습해 사망자가 잇따랐습니다. לא נאפשר פגיעה בחיילים שלנו, ואם הדברים עומדים ויעמדו אחד מול השני, מי שישלם את מלוא המחיר זה ממשלת לבנון ולבנון כולה. 이란도 이스라엘 최대 도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미사일로 공격하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항해하던 유조선 한 척을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에너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이라크 남부 바스라의 석유단지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선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화재가 발생했고 두바이 국제공항에서는 미사일 잔해 추정 물체가 떨어져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쿠르드족의 참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에선 폭발물을 실은 드론이 격추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란 인접국가에서 다수 건설 현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할 방침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대부분 중동 지역에서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란 주변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등에서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와 항만공사, 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수주해 공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란 내 한국 건설 사업은 없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설사들은 직원 이동을 최소화하고 재택근무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유사시 직원 철수 계획을 짜놓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상황이고요. 이라크 한국 대사관 및 군 경찰과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변수는 사태 장기화와 확전 여부입니다. 직원 안전 문제뿐 아니라 항로 통제 등으로 기자 재반입이 지연될 경우 공사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규 발주 축소 등 중동 건설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 중동은 국내 건설업의 전통적인 해외 수주 텃밭으로 지난해 중동 시장 수주 실적은 전체의 25%에 달했습니다. 중동에서 저런 식의 큰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어지간한 공사 발주가 중단되게 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수주하는 공사 분량에 차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유가 상승 국면이 길어지면 운송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는 민간 합동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유류비에 운송기사들은 당장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들썩이는 기름값에 물류 운송기사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리터당 4,500원씩 가격이 뛰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대 추가 지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3일 만에 지금 300원 올라간 게 말이 됩니까? 1년에 100원 올린 것도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YTN에도 전국 곳곳에서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운임 가격은 정해져 있다 보니 늘어난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단 겁니다. 한 6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겠죠. 똑같은 노선이다 보니까.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긴 주유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400원 오른 값 1,954원에 놓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2,154원으로 또 뛰었더라고요. 언제 가격 상승이 멈출지 알 수 없어 더 근심입니다. 저희끼리 얘기하기로는 아예 그냥 일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저희 운임은 뭐 정해져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교적 값이 싼 주유소에는 차량이 몰리고 주유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평균보다 200원 정도 저렴한 경북 문경의 한 주유소 앞은 주유하려는 차량으로 빽빽하게 채워졌습니다. 여기가 휴게소가 꽤 큰 데라 휴게소 내에서도 한 100m는 될 것 같던데 그게? 당분간 유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민들의 고통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캐나다 내 한인사회 무게중심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밴쿠버 지역 한인 인구가 11만 명을 넘어서며 토론토의 성장세를 3배 이상 앞질렀는데요. 캐나다 정부가 최근 일반 취업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제한하면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청년들이 유입돼 현지 한인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서부의 관문 밴쿠버. 최근 이곳 한인 거리는 활기가 가득합니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이 집계한 2025년 동포 현황을 보면 밴쿠버 지역 한인 수는 약 11만 700여 명으로 2년 전보다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통적인 한인 중심지였던 동부 토론토의 성장세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밴쿠버만의 독보적인 정착 환경이 꼽힙니다. 밴쿠버 쪽에 아시아 문화의 어떤 친화적인 성향과 그다음에 해양성 기후의 온화한 기후가 바탕으로 토론토와 밴쿠버에 크나큰 차별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캐나다 정부의 이민 정책 변화도 주요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주택난 등을 이유로 일반 취업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졌지만 한국과의 청년교류 협정에 따라 관광 취업비자, 이른바 워킹홀리데이 문턱은 오히려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지원 연령을 만 35세로 상향하고 선발 인원도 12,00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저희 영사관의 전담 인력을 또 지정해서 상시적으로 이분들과 소통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 청년들이 밴쿠버를 선택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독립 문턱과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정착 사다리 때문입니다. 학생 비자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도 취업 비자로 3년을 제공해 준다는 소식을 제가 접해가지고 현재 워킹홀리데이 비중은 전체 인구 증가세의 1.5% 수준이지만 이들의 유입은 정체된 한인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교류 정책과 안정적인 정착 환경이 맞물리면서 서부 캐나다 한인 사회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월드 이은경입니다. 인천 송도 바이오단지가 단순한 제조 거점을 넘어 연구와 사업화가 공존하는 아시아의 케임브리지로 도약합니다. 인천시는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영국 현지 모델의 접목에 나섰는데요. 현지에서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대거 배출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연구동입니다. 이곳 석박사 연구원들은 알츠하이머 등 뇌질환의 치료를 위한 단백질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질병 유발 단백질을 찾아내는 혁신적인 도구까지 개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연구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해 인근 사이언스 파크에 직접 회사를 세우고 사업화에 나섰습니다. I like to spin out companies, work and create value, look for diagnostics, look for a cure for Alzheimer's, which is a brain disease, all of these things. So I came from my academia and I jumped as a businessman. 연구 개발부터 창업과 사업화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델은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꼽힙니다. 인천시는 이 케임브리지 모델을 송도에 이식해 완전한 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거대 앵커 기업의 대학 연구소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송도를 아시아 최고의 바이오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캠브리지하고 협약한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긴밀히 교류 협력해서 인천을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는 아울러 맨체스터 사이언스 파크의 유망 강소 기업들을 송도로 유치해 생태계의 다양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 글로벌 혁신 기업을 송도에 만들려는 인천시의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K리그 개막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꺾은 부천이 지난해 2위 대전과 비기며 개막 2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부천은 대전과의 2라운드 홈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1라운드에서 전북을 3대2로 꺾었던 부천은 2라운드에서 대전과 비기면서 승점 4를 기록했습니다. 부천은 광주와 승점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리그 선두에 올랐습니다. 광주는 승격팀 인천을 3대2로 물리치고 올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광주도 2경기 무패를 이어갔고 인천은 개막 2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오늘도 봄을 시샘하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도로 어제와 비슷한 추위고요. 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영하의 기온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곳곳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영하 5.7도, 청주 영하 2.5도, 대구가 영하 3.2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릅니다. 춘천과 청주, 대전 모두 9도, 안동, 대구, 창원, 부산 모두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